투자를 좀 참여하기 위해서 네. 첫 단추를 어떻게 꿰면 좋을까요? 첫 단추는 바로 네. 손품입니다. 손품을 통해서만 검토를 하셔도 네. 이 중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업성 판단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시대가 너무 좋아졌죠. 이게 좋은 정보들이 너무 많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조사도 필수긴 하지만은 현장 조사를 전에 방금 앞으로 말씀드리는 손품 조사만 하셔도 개발을 통한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이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를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거 생각하시죠? 지가 아닐까요? 지가? 지가, 그렇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땅의 가격이죠. 소규모 개발이든 대규모 개발이든 이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바로 이 땅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이 내가 이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동산 매물을 투자하려는 매물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땅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땅의 가격이 싼지 비싼지 뭐 또는 시세인지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원할 때면은 실시간으로 옛날에 있는 거래 사례부터 지금까지의 거래 사례들을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를 들면은 밸류맵이라는 어플과 어허. 인터넷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부동산의 이제 거래 가격들을 실시간으로 다 보실 수가 있고 유사한 사이트로 이제 디스코 그리고 랜드북이라는 또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어플도 있고요. 땅이나 뭐 건물이나 이런 걸로 전환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보실 수 있는 어플이나 사이트가 바로 밸류맵, 랜드북, 뭐 디스코 이런 사이트나 어플입니다. 네. 그다음에 뭘 하면 됩니까? 이제 땅값을 확인하고 나면 이제 내가 개발하려는 이제 부동산의 이제 주변 환경을 봐야겠죠. 이제 부동산에 따라서 또는 그 지역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일단 주변의 환경들을 이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를 통하게 되면은 로드뷰라는 것이 있죠. 네. 그거를 보시게 되면은 정말 저기에 있는 진짜 시골 땅 끝까지 뭐 내가 여기 있어도 제주도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이럴 네. 정도로 정말 그 골목골목까지 웬만하면 다 볼 수가 있고 과거 사진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로드뷰를 통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지역별로라고 하면 뭐 근린생활 시설이든지 또는 뭐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주거용이든지 또는 뭐 이런 오피스 용도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고 뭐 부동산별로라고 하면은 꼬마 빌딩이라면 신축이 나을지 리모델링이 나을지 토지라고 하면은 전체 개발하는 것이 나을지 뭐 분할해서 개발하는 것이 나을지 이런 것들을 로드뷰로 보면서 판단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단계는요. 그다음 단계는 과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건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올지를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투자를 하려는 부동산이 뭐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또는 뭐 관리지역인지 등등을 확인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넓고 높게 지을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인 거죠. 땅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토지 이용 계획은 우리가 토지 이음이라고 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시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을 지번만 입력을 하시면 그 토지 이용 계획을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을 해서 이 땅의 정보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특별한 규제 지역이 아닌 이상 그리고 내가 건폐율과 용적률을 손으로만 계산을 하셔도 네. 이 중소규모 건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땅에 어느 정도의 바닥 면적에 건축을 할 수 있고 각 층은 몇 평이 되고 또 전체 연면적은 어느 정도 될지 손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대략적인 거는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하, 거기에 예. 더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이제 전체적인 연면적을 내가 계산을 할 수가 있으면 대략적인 시공비를 또 곱하게 되면 전반적인 대략적인 시공비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소모품의 방법을 이제 네. 참고적으로 보시고 여러분들도 유사 사례들은 이제 내가 초기 단계 그 사업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제 참고적으로만 보시고 실제로 조금 더 조사가 이어지고 단계가 나아가게 되면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때 나가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부동산 사무실도 많이 다녀보시고 이른바 이제 사업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이제 정리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소규모 건축 개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뒤에까지 말씀드릴 단계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사업성이 나올지 안 나올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지 분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분석을 뭐 수지 분석? 수지 분석이
계산이라고 하는데 네. 그 툴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하실 수 있거든요.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 오늘 뭐 자료까지 나옵니다. 네, 우리 이게 뭐- 이제 원래는 네. 저희가 엑셀로 다 정리를 한 거고, 이 정도로 꼼꼼하게 이거는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게 사실 대략적인 거예요? 네, 원래는 야. 저희가 또 대규모 개발도 저희가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거를 저희가 중소규모에 맞게끔 좀 줄여놓은 겁니다. 좀 신뢰가 좀 뿜뿜 갑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런 단위까지도 한 번은 맞춰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 샘플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 저런 항목들은 중간중간에 진행을 하시면서 필요해서 바꾸시면 되고 너무 지금 약간 너무 많아가지고 좀 크게 한번 구체적으로 네, 뭘 볼까요? 봐야 돼? 뭘 처음에는 기입해야 뭐 되는지. 이렇게 예. 사업명, 뭐 집원, 내가 아하. 알기 쉽게 또 입력을 해놓는 거고, 그리고 뭐 면적이라든지 건폐율 용적률은 어차피 법에 나와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은 입력을 해놓으시면 되고, 사실 뒤에는 이제 계산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부동산을 좀 계산할 줄 아시는 분들이 입력실 넣으시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위에 한번 보시면은 뭐 매출 이런 것들, 매출이 아까 제가 개발하고 나면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아하. 대한 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밑에 이 지출 부분들이 뭐 땅값이라든지 뭐 건축비라든지 뭐 설계비라든지 그다음에 뭐 임대 수수료라든지 뭐 이자라든지 이런 예. 좀 큼직큼직한 것들을 좀 넣어서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1,000원 단위로 잘라서 이제 해놓은 건데, 이게 부동산 투자가 네. 그냥 이를테면 돈 넣고 기다리고 그럼요. 뭐 이 돈이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네요. 절대 이거 아닙니다. 확실히 전문 맞습니다. 영역이기도 하네요. 이렇게 근데 철저하게 해서 가더라도 우리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보는 요 표는 네. 이미 현장 가기도 전에 일단 손품 판 걸로도 이 정도로 지금 그럼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만들 수 있는 만들 수 거예요. 있습니다. 손품으로도 직접 이건 좀 실제로 공부를 해야겠네. 네, 실제로 예. 제가 하면서 진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그다음 뭐 자료도 아마 있겠지만은 한번 보시면 이제 임대료도 네. 충분히 조사를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대료까지 우리가 이거는 이제 대출의 부분이고 이제 필요 사업비 부분인데, 네. 그다음 자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예. 이렇게 이제 예상 임대료도 예. 이 그 용도고 뭐 각층의 평수고 이런 것들도 아까 제가 손으로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대비해서 제가 이렇게 또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까지도 이렇게 손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보고 네. 가면은 사실 뭐 현장 가서 진짜 자신 있게 네. 뭐 공인중개사나 뭐 다른 분들에게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좀 더 충실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더 정말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아주 신중하게 그렇죠. 보수적으로 최대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실패 확률도 좀 많이 낮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해봐서 손품 결과 그리고 이렇게 수지 분석 툴을 넣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제 중소규모 개발의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는 이제 규모 검토와 기획 설계 정도 단계까지 진행을 합니다. 전체적인 큰 틀을 보면서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또는 제약사항이 있는지, 그런 제약사항이 있다면 또는 인센티브가 있다면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어느 정도 규모까지 최대한 지을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플렉시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내가 좀 편리하게 검토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플렉시티라는 사이트를 참고하셔도